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좀 전에 그 영상 구성에 나왔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목한 건 그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인가요? 맞습니다. 예, 어떤 이유예요? 저는 이분에게 한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분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는 이분이 뭐 정치적으로 국제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중국의 입장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여당 최고위원이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월급을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나 아닌 문화에 대해 가지고 뭐 상대성을 서로 인정하자 정도까지의 주장은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측에서 그 상대성을 침해해가지고 과도하게 이제 우리 가수를 공격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중국이 선을 넘지 마라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자주국가인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주어는 다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해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엔 중국 측의 입장에 봤을 때 그들이 할 만한 얘기를 우리나라 여당 최고위원이 했다는 거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BTS의 어떤 그 한미 우호 관련되는 증진을 통해서 받은 상에 대해서 네. 중국 쪽이 비판하니까 그 국민의힘의 김연아 비대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왜 중국에 바른 말을 안 하십니까?라고 그랬더니 신동구 의원이 그 얘기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컨대 김연아 비대위원이 중국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라는 주체가 중국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일부 네티즌들이 그렇게 한 건데 우리 정부가 중국 네티즌들 그러지 마시오. 아니면 중국 정부가 네티즌 단속하시오.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동근 의원의 이제 발언들을 보면은 그 자체로는 이제 틀린 말이 아닌데 근데 BTS의 이 처음에 발언을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뭐라 그런 게 아니라 6.25 때 한국과 미국이 네. 동맹을 맺었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때 우리 이제 국민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통을 겪었던 걸 잊지 않겠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그걸 확대 해석해서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은 우리하고 싸웠었잖아 라는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한 거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상하긴 이상한 건데 예. 신동근 최고위원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닌데 예컨대 야권에서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했었냐? 왜 중국 말만 나오면 이렇게 아주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가느냐? 뭐 그런 뜻일 것 그래서 같아요. 실제로 이제 신동근 의원이 조용한 외교에 비슷한 의미로 사실 이런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전 이해하는데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일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또 시끄럽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아까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의 발화로 시작되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공영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관영 매체라고 할 수 있는 환구시보 등에서도 이런 걸 뒷받침하는 기사를 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미온적인 대응을 했을 경우에는 계속 이런 비슷한 국가적인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 기업들의 기업 활동에 대해 가지고 이런 조직적인 어떤 가해가 있을 때는 네. 예전에 보면은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중국에 진출했다 철수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는 정부가 국민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뭐 어떤 식의 외교로든지 간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아까 중국의 일부 네티즌이 거의 뭐 프로 불편하라고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개입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의 어떤 자본력이나 경제에 많이 이제 기업들이 의존해가지고 가치 판단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디즈니라는 다국적 기업의 애니메이션, 네. 뮬란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실사 영화화 됐는데 원래 다른 영화들, 알라딘이나 라이온킹이나 이런 것들이 실사 영화화 되면은 다 흥행 대박을 쳤어요. 그런데 그 뮬란이라는 중국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실사 영화면서 중국이 불편할 만한 내용들을 다 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거기 보면 아주 가벼운 캐릭터로 용이 등장하는데 용이 중국에서 신성시대는 동물이니까 너무 가볍게 등장하면 안 된다 그래. 그거 빼고 이거저거 다 치고 나니까 뮬란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뮬란은 지금까지 다른 어떤 실사화된 애니메이션보다 전대미문의 흥행 실패를 했습니다. 전대미문이에요. 네, 전대미문의 흥행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 주역 배우였던 그 유혁비 씨가 홍콩 시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언급을 하면서 서방 세계의 외면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기업이 지금까지 단순하게 중국의 어떤 인구수라든지 강력한 검열 정책 때문에 그런 문화에 있어 가지고 그런 어떤 뭐 좀 편의를 봐주는 중국의 편의를 봐주는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소비자들도 그것보다는 당당하게 나설 것을 오히려 원하고 있다 이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 두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요. 참 저도 이 이야기하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우리 꼭지 앞에 이제 아까 조정래 작가 예. 그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한중일 삼국 간에 너는 극단적 민족주의, 나는 애국심.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도 불매운동 뭐 했었고 중국이 지금은
그나마 과거에는 국력이 좀 떨어졌다가 지금 인구수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강하게 이렇게 밀고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국이라든지 서구권에서 이번 일을 살짝 즐기는 듯한 것도 같다. BTS 편을 들면서 이걸 또 중국 때리기에 이제 도구로 또 활용을 하는 거죠. 미국 언론이나 영국 언론은 좀 상당히 약간 뭔가 신난 듯한 느낌도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의 외교부와 국무부 대변인이 서로 한 번씩 주고받았잖아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 논란에 대해 가지고 뭐 표현의 자유를 언급할 수도 있고 뭐 당연히 여기에서 아까 풀어볼 편의 정도로 이제 중국을 취급하면서 사실 이런 압박을 할 텐데 저는 2주 전에 저희가 어떤 주제로 이제 얘기를 했었냐면은 BTS 병역 특례를 가지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여당의 의원이나 여당 측에서는 당연히 BTS의 인기에 편승해가지고 그런 것을 또 정치 이슈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였기 때문에 저는 그때 병역 특례를 주자고 할 정도로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라면은 지금 이거는 BTS는 병역 특례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예. 그런데 나서가지고 그렇게 옹호했던 사람들이라면은 지금 중국 네티즌들이나 아니면 중국의 어떤 공영 매체에서 당하고 있는 부당 공격에 대해서는 당연히 앞장서서 방어하겠다 나서야 되는 것인데 이 신동근 의원의 발언은 그것과 좀 궤가 다르다. 이건 뭐 그냥 맞고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아주 온도차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민간 영역 분명히 대중문화 예술은 민간 영역이지만 그 영향력이 국가 간의 또 외교 문제에 비화할 수도 있는 선에서는요. 정부 차원에서는 섬세하고 좀 정치하게 접근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건 대응하고 아닌 부분에선 자정작용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